여러분들 자소서 1번의 문항이 뭐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천자이네. 여러분들 1번이 많이 어렵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소서 1번이 가장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1번이 그래 어떻게 보면 처음이잖아요.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데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좀 막막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자소서 1번을 쓰는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역량이 드러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량일까요?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적극성. 이 5가지가 드러나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학업 역량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난 이런 학생이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라는 학업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독창적인 창의 융합적인 역량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문학적인 요소를 갖춘 자연과학자, 자연과학적 요소를 갖춘 인문학자라는 것을 어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소서 1번에 친구들이 많이 쓰는 게 EBS, 스터디, 학업 계획표를 세웠다든가, 영수의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들, 백지 노트법이라든가, 티칭 공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학생들이 쓰게 되는데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좀 식상한 내용이 되겠죠. 나만의 독창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창의융합적인 역량이 드러나는 독창적인 나만의 학습 방법을 써야 한다. 좀 어렵게 다가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뒤에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과 외 심화학습을 자발적으로 학습한 경험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에서 수행평가로 했던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과적으로 배운 것을 내가 직접 호기심이 생겨서 이런 활동까지 자발적으로 해봤다. 소논문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 활동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담긴 것이 자발성, 능동성, 적극성,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간혹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해결했다라는 내용을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 자기주도적, 자발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화학습을 통해서 학습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라는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과 외 심화학습을 하다 보면 학습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관점이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공부를 하지만 학습이라는 것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수학을 공부하다가 수학이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만 알았는데 일상과 연계해서 어떤 유용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일상생활과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든가, 이런 학습은 이런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넣는 게 훨씬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5번째로는요, 학습의 동기, 과정, 결과, 영향, 이 4가지가 들어가게 순차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적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자, 4가지 뭐라고요? 왜 그 학습을 시작했는지, 동기, 그리고 어떠한 과정으로 학습을 했는지, 과정,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로 인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이 4가지가 자세하게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자소서 1번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예시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1번을 쓰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꿀팁 5가지 알려드렸었죠? 그 5가지 기억하셔서 좋은 자소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써야 할지 좀 감이 오셨나요? 아직 감이 안 오셨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1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곰곰이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자소서는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시고 자소서 1번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소서 1번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시험을 보기 전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불안했던 저는 영어 지문을 계속 쓰고 읽고 중요한 부분에 빈칸을 만들어 외우고 다시 새로운 빈칸을 만드는 것을 반복하며 암기했습니다. 학습 분량이 많고 어려웠기에 시간도 많이 들어서 대충 넘어갈까 고민했지만 완벽하게 외웠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 봤습니다. 이러한 빈칸 암기법이 자기 주도적인 독창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빈칸 암기법을 시도해 봤을 거예요. 요즘은 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융합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빈칸을 만들어서 암기했다 뭐 이런 거는 좋은 스토리가 될 수가 없겠죠. 다음 예시 한번 볼까요? 시험 기간엔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자 교과서를 공부하며 시험 범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며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깊은 이해를 위해 서로에게 문자를 내주고 시험 분량을 정한 후 설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에게 좋은 문제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함께 공부하다 보니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에게 모르는 것을 설명해주면서 제 스스로 학습을 점검하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로 공부했다는 친구들 정말 많을 거예요. 스터디로 공부했다는 이야기는 식상하고요. 또 학습 의지가 부족한 학생이라는 그런 인식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좋지 않은 스토리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쓴 예시를 몇 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940년대 강남의 사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처럼 최첨단 고층 건물이 즐비한 번화가가 아닌 논밭뿐인 황무지였습니다. 저는 같은 지역이라도 시대에 따라 모습이 변하는 지리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된 지역에 색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지리야말로 급변하는 우리 사회를 잘 대변한 과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명과 지역의 특징을 외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리를 공부할 때 단순히 지역 관계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주변의 일상과 연관지어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지리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동네의 간판을 조사했습니다. 간판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군, 선호 음식, 주거 형태 등 동네 사람들만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좋은 정보였습니다. 조사한 자료들을 이용해 지도의 직업군의 종사도 분포를 점으로 찍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고 주변 지역의 특징과 종사 직종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변의 일상적인 것을 참고해 우리나라 각 도시의 특성을 이해했습니다. 그 뒤 많은 주변의 공간을 지리와 연결해 학습하려고 노력했고 이 과정을 통해 공부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위 학생은 주요 국과목이 아닌 지리 과목을 소재로 썼어요. 좀 특이하죠? 특히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일상생활과 지식을 연결시켰고 이 지식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교과서 내의 지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 내의 지식을 자기 주도적으로 응용해서 학습했다는 스토리를 통해서 학습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죠.
1940년대 강남 사진을 보고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에 인상을 받아 지리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이게 동기가 되겠고요.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으로 동네 간판을 조사했다. 노력에 대해서 나오죠. 또 간판을 직업군, 음식, 주거 형태 등을 파악했고 직업군을 점으로 찍어서 지도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노력한 과정이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가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깨달음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자기소개서 1번에서는 자신의 독창적인 학습을 하게 된 동기, 교과 외 심화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의 확장, 의미 있는 깨달음 순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의 학생이 그 자기소개서의 뒷부분에 이 공부법이 다른 공부법으로 다른 과목으로 어떻게 확장되었고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다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살펴볼게요. 문학작품 분석 방법으로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문학과 시대 간의 밀접한 관계를 더 깊게 알고 싶어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특징에 집중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범주 안에서 저항 시인이었다가 친일 성향의 면모를 보이는 시인들의 변화 양상을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윤동주, 이광수, 이육사, 서정주 등의 친숙한 시인을 중심으로 해서 5년을 주기로 시인의 대표작을 그래프로 작성하며 시기별 작품의 성격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선택한 시인들이 대부분 저항 시인으로 시인들의 저항 시인에서 친일 시인으로의 작품 성격의 변화 양상이 분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윤수, 김동완 등의 시인을 더 추가해 작품의 성격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았고 1940년대에 친일 성향의 작품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시대적 요인이 무엇인지 추가로 조사해보니 1940년대 말 조선 문인협회라는 친일 성향의 문학단체 결성이 친일적인 문학작품 수가 늘어난 것과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학과 시대 간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면서 단순히 문학작품을 표현론적 관점이나 반영론적 관점에서만 분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관점 간의 관계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조사였지만 호기심이 생기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심화 탐구 활동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평소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었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습에서 색다른 관점에서 스스로 탐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저 국어를 소재로 썼기 때문에 문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학생은 이과를 지원했고요. 통계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보통 이과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은 수학이나 과학의 교과목을 활용해서 전공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들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 학생은 특이하게 문학작품 분석을 수학 통계와 연관시켜서 학습한 사례를 썼어요. 독창적인 학습 활동으로 좀 사별화되고 교과 내 지식들을 연결시켜서 심화 지식을 학습하려는 이런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주도성, 적극성, 탐구 능력, 창의성, 분석력 이런 융합적인 역량을 볼 수가 있죠. 새로운 관점에서 문학작품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 통계학과를 지원하는 학생 전공 분야에 대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모두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써야 할지 좀 감이 오셨나요? 아직 감이 안 오셨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1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곰곰이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자소서는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시고 자소서 1번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